관련해서 노상원이 그때 선관위 장악을 하려고 했을 때 4, 5일치의 옷가지와 생필품을 준비해라고 했다. 세면도구를 비롯해서 이 얘기가 있습니다. 계엄 전 정보사 대령들에게 4일에서 5일치 옷과 세면도구를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엄 당일 정보사 요원들에게도 일주일 정도 임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측이 계속해서 계엄은 반나절짜리 경고용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2시간짜리라고 국회에서 했잖아. 해제될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냥 겁주려고 경고용으로 한 거다. 이딴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노상원, 이 계엄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노상원은 실제로 이 계엄 군들에게 최소 3일에서 7일 지속될 계획이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를 장악하는 데만 만일에 얘들이 투입됐으면 검사 왔을 때 그냥 서버 넘겨주고 가면 돼요. 그럼 걔네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었을까요? 제2, 제3의 임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정보사가 무서우냐면 정보사는 애초에 계엄 업무가 없어요. 어떠한 외국의 군대도 정보사를 계엄군으로 쓰지 않습니다. 걔들은 상식적으로 정보 관련된 통제나 이걸 추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정보사란 부대에는 어떠한 추적에도 어떠한 명령체계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특수공작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일주일 이상을 돌려 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날은 선관위를 갔었다 그러면 둘째 날은 어디를 보냈을까? 한국은행을 보냈을지, 철도청을 보냈을지, 인천공항을 보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사 대령 정성욱은 노상원의 지시로 야구 방망이, 케이블 타이 구매해가지고 체포 예행 연습했고 A4 용지 한 박스 준비해가지고 체포 후 자술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A4 용지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A4 봉지 한 박스면 이게 4,000장인데 4,000명을 한 장씩만 받겠어? 그럼 뭐 구구절절히 받는다고 해서 한 10장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박스면 4,500명은 그냥 진술서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결국에. 그래놓고 무슨 반나절짜리가 2시간짜리가 어딨어.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진짜 아니 왜 빨리 왜 안 해주는 거야, 헌재는 도대체. 관련해서 김용현도 슬슬 이제 윤석열 탄핵될 것 같으니까 성렬이가 시켰다는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국회와 선관위 병력을 중점적으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점적으로 우선 투입하라고 지시했겠죠. 선관위에. 국회와 선관위가 장악이 되고 서버를 확보해서 검찰이 조작질에 들어가면서 국회를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을 해산시켰다고 하면 그 이후에 새로운 병력들을 움직여갖고 전국 계엄 확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게 아니 미군이 계엄을 반대할 것이고 미군이 개입을 할 건데 얘네들은 무슨 배짱으로 수방사, 특정사, 정보사만 갖고 이지를 하려고 그랬지? 아니었던 거야. 미군에 상관없이 전국 계엄을 할 준비를 다 갖춰놓고 그 밑에 있는 사단장들한테도 전부 다 전국에 있는 26개 지역 부대들한테 이미 계엄 확대에 대한 준비 문서와 예행 연습까지도 다 보내놓고 있었던 거야, 이 싸가지들은. 자, 이와 관련해서 얘네들이 이런 지시를 했겠죠. 사령관들한테 지시를 하면서 군 비화폰 내지는 아니면 특별한 몇몇 놈들, 대가리 큰 놈들한테는 경호처에서 받아온 비화폰들을 돌려서 나눠줬는데, 자, 사령관들이 쓰고 있었던 비화폰을 원격 삭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비화폰이 로그 아웃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12월 7일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 원격 삭제를 지시를 했고요. 경호처 실무자는 증거 인멸 우려로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검찰 측이 조사를 해보니까 군 사령관들의 이 대통령 경호처가 나눠준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비화폰은 아예 켜지지도 않았고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은 스스로 통화 기록 삭제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휴대폰에 번호를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멍텅구리 폰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계를 통화 기록. 그렇지. 통화할 수 있는 주파수를 빼버리는 겁니다. 거죠. 그러면 얘는 그냥 멍텅폰인 거죠. 쓸데없는 그냥 휴대전화 기기가 돼버리는 기기가 거죠. 되는 거죠. 물론 이 기기 안에 뭔가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화폰의 특성상 통화 녹음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깡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화를 했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 남아있다? 서버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버. 이 기계는 안 켜져요. 신호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물론 주파수를 다시 복원해갖고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을지는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거를 누가 발견을 하더라도 이걸 파워를 켜도 주파수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통화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깡통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들을 얘네는 폐기하거나 집어 던졌거나 이런 식으로 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네들이 비화폰을 통한 경호처가 비화폰을 통한 사실상 군 장악 내지는 군을 통솔했다는 거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인 겁니다. 우리 방송이 처음 시작할 때 지금 김용현이 경호처장이 된 거, 그리고 경호처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발휘하는 거는 사실상의 군대를 장악하고 차기의 군사 쿠데타를 하기 위한 준비 상황일 거고, 경호처가 3군을 완전 장악하고 경찰과 군대를 마음대로 통수할 수 있는 권한 내지는 준비가 끝나면 이것들은 쿠데타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미 이 정권이 탄생했을 때부터 용산으로 무리하게 사무실을 옮길 때부터 이게 계획이 돼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따라서 경호처가 이 모든 내란의 중심이고 헤드쿼터인 겁니다. 타워인 거예요. 센터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김성훈과 김건희가 사실상의 내란의 주범인 겁니다. 그 모든 증거들이 비화폰 서버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명령의 지시 상황, 그리고 그에 관련된 보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호처 내부에서는 그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직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을 거고, 어떻게든 이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김성훈은 불을 지를지도 모르겠고요. 뭔 짓을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경호처 직원들의 안위가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새끼를 잡아 쳐놓고 김건희, 윤석열을 여기서 빼내야 돼요. 경호처 안에서. 그게 된다 그러면 이 새끼들을 탄핵 인용을 받아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4번째 영장을 어저께 추가로 신청했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까지, 오늘 밤까지 이거를 받아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받아준다가 한 7대3 정도는 높을 거라고 봐져요. 안 받아주겠죠. 문제는 이거를 받아주는 게, 이거를 영장실질심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기각하는 거는 실무정의도 정치적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올리게 되면 판사가 통과시킬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봐지거든요. 실무정이 여기서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느냐 아니면 지살길을 조금이라도 더 넣느냐의 부분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발악할 될 것 거라 같습니다. 할 거라 봅니다. 이런 와중에 진짜 유일하죠. 우리가 지금 이번 내란에 참가했던 그 군인들 중에 유일하게 반성하고 제대로 된 증언을 꺼내놓고 있는. 그래서 지금 홍장원 차장과 함께 사실상 민주당과 함께 내란을 꾸며냈다, 윤석열을 모함했다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곽정근 전 사령관한테 가족을 통해서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것들 정말 쓰레기입니다,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의 육사 47기 동기인 배모 변호사가 곽 사령관의 아내에게 수차례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탄핵 기각,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에 협박 이용당했다고 밝히면 좋을 것이다. 자유우파에서 도움을 주려 하는데 왜 거절하냐. 이렇게 설득을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유우파 좋아하시네. 그러면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민주당의 노란한 군인처럼 보일 것이다라는 주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곽 전 사령관의 아내가 단호하게 계엄군으로 국회에 들어간 것은 잘못됐고 남편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남편은 민주당의 회유를 받은 적이 없으며 모든 것은 스스로의 결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배모 변호사한테 왜 그런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건 단순한 동기간 연락이고 법률적 상담 차원이었다. 나는 회유를 한 적이 없다. 라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봐. 이 민주당이 뭐 그거 했다라고 했잖아. 그 국짐 특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한 거를 민주당을 더 뒤집어 씌우는 게 이놈들의 그 특기예요. 근데 똑같이 한 거야. 난 공포스러울 정도의 검찰의 그 역할과 시나리오가 보여요. 결국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뒤집을 수 있다, 법적으로. 그리고 그게 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산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우파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쪽에 자유우파라고 그 길거리 나와 있는 놈들부터 이걸 수사하고 있는 검찰들, 군들, 이 모든 애들이 산다는 거야. 윤석열을 풀어내면. 그러면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 인용이 되면 걔네들은 죽어요? 그렇지. 그땐 또 다른 플랜 B를 세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검사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검사가 찾은 거야. 제일 접근하기 좋은 사람을, 동기이자 친구를 찾은 거야. 변호사. 그래서 그 민간인 변호사를 시켜가지고 부인을 협박을 한 거야. 부인을 회유를 한 거야. 근데 부인이 대단하시네. 그래서 진짜 이 정도 되면요. 나중에 진상조사 끝나고 제대로 처벌 다 끝난 다음에 우리 곽 사령관만큼은 다시 복귀시켜줘야 돼. 야, 진짜, 뭐, 복귀는 그렇지 몰라도, 실형은 면할 수 있는 만큼의 예우 내지는 어떤 그, 처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 회유에 넘어가서, 박사령관이 말을 바꿔갖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고 진술했으면, 언론하고 국짐이 짬짬이를 쳐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뒤집으려고 했을 거예요. 이게 진짜 거절하기 힘든 유혹인 겁니다. 이마만큼 검찰은 바뀐 게 없어요. 피의자들 이런 방식으로 회유해가지고 뒤통수 치는 거 하나도 안 바뀌었고요.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할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수사 잘하고 있다고 큰소리 치겠죠. 제대로 된 거 하고 있다. 특검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잘하는데. 라고 사기를 칠 놈들입니다.